여러분 다이버전스 뭐 할 생각이었냐면 다이버전스가 이제 RSI 다이버전스가 있고 MACD 다이버전스가 있고 다른 보조지표로 다이버전스를 스토캐스틱으로 다이버전스를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RSI 다이버전스로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네, 다이버전스가 이게 다이버전스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요 지표예요. 근데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거예요. 요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떴고, 여기서 레귤러가 빨간색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레귤러가 있고 여기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고, 레귤러 다이버전스가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그 히든 다이버전스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레귤러 다이버전스만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근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3개 연속으로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 그쵸? 아니 하락 다이버전스가 3개나 떴는데 상승했다고? 이거 못 믿겠구만. 다이버전스 이거 쓰레기구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배우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속는지,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보조지표 강의에도 다 나와있고. 근데 지금 자리가 딱 공부하기 좋은 자리이긴 해서 딱 공부하기 좋은 자리이긴 해서 제가 준비해오긴 했는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그 다이버전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면, 요게 일단은 보조지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RSI는 뭐냐면, RSI가 뭔지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기울기가 X의 변화량인데 Y의 변화량인데 진짜 공부네요. 네. 아, 네, 맞아요. 해서 X가 1만큼 여기 그 증가했는데 Y가 1만큼 증가하면 기울기가 1인 거예요. M이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1. 그 다음에 얘는 X가 1만큼 증가했는데 Y가 2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 그 다음에 얘는 X가 1만큼 증가했는데 Y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기울기가 0. 이런 식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네네. 네. 이게 기울기인데 뭐냐면, 기울기가 1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무한대로 갈 수 있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RSI는 뭐냐면, 요렇게 기울기가 0인 게 RSI 값이 50이에요. 기울기가 0은 RSI 값 50.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최고로 큰 게 100. 기울기가 최고로 작은 게, 여기 마이너스로 최고로 작은 게 0. 해서 기울기를 0부터 100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게 RSI예요. 네, 이 RSI라는 지표를 뜯어보면 이렇게 돼요. 수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증명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수학자.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면 RSI 값이 50이다. 그 다음에 요 어쨌든 얘보다 50보다 높겠죠? 요렇게 세워진 게 100이니까, 뭐 얘는 뭐 대충 뭐 한 70이라고 치고, 얘는 대충 뭐 한 90이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전혀 안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얘는 뭐 한 30, 얘는 한 20이라고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SI라는 게 힘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오르면 RSI 값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RSI 값이 이렇게 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점은 높아졌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울기로 따지면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요렇게고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요렇게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만 따지면 여기 구간이 더 기울기가 높은 거죠. 네.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죠. 그래서 이때 힘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 아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값이 여기가 50이에요. 50인데 여기가 이제 기준이 50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고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요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정확히는 종가 마감을 기준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긴 한데, 보시면은 얘네 두 개를 붙여요. 얘랑 얘를 두 개를 붙여요. 그러면 요렇게 있고, 얘를 여기 이렇게 가져오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이 기울기가 더 커요? 2번이 더 커요? 1번이 더 커요? 2번이 더 커요? 이거 여러분 1번이 더 크죠? 네, 정확해요. 똑똑하십니다. 왜냐면 여기 딱 보면 나와있죠.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2니까 얘가 더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그니까 보시면 얘보다
얘가 RSI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보시면 요 RSI 값이 얘는 여기서 요만큼이고, 그쵸? 얘는 여기서 여기에요. 그러니까 고점은 얘가 더 높아요. 고점은 높은데 RSI 값이 더 아래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래서 RSI는 뭐다? 곧 기울기다. 네. 기울기가 이제 0인 거를 50으로 맞춘.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요 50, 0에서 100까지를 옮겨 놓은 그런 지표가 바로 RSI다. 그러면 기울기가 0일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종가 마감 기준을 보면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RSI 값이 50이다. 여기 50이에요. 그래서 50이다 이렇게.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횡보했다. 옆으로 딱 누웠다. 그래서 얘도 RSI 값이 50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붙이면 요렇게 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2였죠. 얘가.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해서 얘가 50이니까 얘가 0이고 뭐 얘가 한 16, 한 25, 요 정도 되는 거죠. 아무튼 요런 건데 똑같이 얘도 그래서 RSI 값이 보면은 얘가 더 작고, 네.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저점은 사실 얘가 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저점이 더 낮지도 않네요. 근데 보면 가격대는 비슷한데 떨어지는 게 얘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RSI 값이 더 낮은 거예요. 요렇게 네, 얘에 대비해서 어렵지 않죠? 그냥 요거를 자세히 뭐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도대체 왜 생기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추세가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되면 무조건 타원형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참수 맞죠? y는 x제곱. 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런 모양을 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는 무조건 이런 모양을 띄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는 이런 모양을 띈다. 당연하죠. 근데 아닌데 이렇게 뾰족하던데 근데 저희가 송곳을 봐도 엄청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 미세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요 끝에가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 각도가 이렇게 된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깊게 더 확대하면 요 끝에가 이렇게 뭉툭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생겨서 이거 너무나 이렇게 약간 삐쭉한데? 근데 얘를 확대해 보니까 결국에는 요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여기도 삐쭉한데 얘도 확대하면 또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추세가 전환될 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가 전환될 때 요런 모양을 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뭉툭하다. 이렇게.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요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뭉툭하다. 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봅시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굳이 뭐 숫자로 대충 써보자면 얘는 RSI 값이 예시로 드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돼 있는 게 얘가 요렇게 돼 있는 게 5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RSI 값이 60, 얘는 70, 얘는 80 이렇게 써봅시다. 네. 60, 70, 80 RSI 값이 그쵸? 요 RSI 값 60, 70, 80이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RSI 값이 60이고 얘는 70이고 얘는 80이에요. 다이버전스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점은 갱신해요. 고점은 갱신하죠. 근데 RSI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RSI 값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결국에는 기울기가 0인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게 RSI 값이 여기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RSI 값이 9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50인 구간을 거쳐서 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고점을 갱신하지만 RSI 값이 줄어드는 구간이 무조건 생긴다. 왜냐? 요렇게 뭉툭하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는 차트상에 없으니까. 얘도 확대하면 요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은 무조건 고점을 갱신하면서 RSI 값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렵나요? 네. 근데 여기 뭐 다이버전스까지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 뒤에 나오니까 좀 어렵더라도 잠깐 같이 보면 재밌어요. 재밌나? 아무튼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실제 예시를 보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을 갱신했어요. 그쵸? 근데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RSI 값이 당연히 더 커요. 이렇게. 네. 그래서 고점은 갱신했는데 RSI 값이 떨어진다. 하락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 이후로 하락한다. 네. 이렇게 하락한다. 그쵸? 어렵지 않죠? 쉽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야 그러면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만 생기면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에 속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뭐냐면 RSI 값이 50이 되기 전까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도 고점 갱신했는데 기울기 떨어졌죠?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네, 고점 갱신했는데 이 기울기가 떨어졌죠?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네, 그래서 기울기가 떨어지는 고점 갱신했는데 기울기 떨어져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에 대비해서 떨어졌죠? 그래서 RSI 값 떨어졌죠? 그런데 고점은 갱신했죠?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했는데 또 올라. 네. 그래서 얘도 고점 갱신했는데 기울기 떨어졌으니까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했는데 또 올라. 얘도 고점을 갱신했는데 요 RSI 값이 떨어졌어요.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했는데 이렇게 3번이나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하고 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RSI 값이 여기가 50인 선인데 RSI가 50이 되기 전까지 50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한정 나올 수 있다. 이게 속는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 나와서 숏 들어갔는데 올라가네?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 또 나와가지고 또 물타겠는데 또 올라가네? 아 뭐야 하고 손절했는데 그때 떨어지는. 뭔지 아시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속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속아요. 뭐냐면 자 아까 전에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 얘를 확대하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에요. 그쵸? 여기가 기울기가 0인데 기울기가 0이니까 얘가 다이버전스 그 RSI 값이 50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뀔 때도 기울기가 0인 구간이 생겨요. 해서 정확히 말하면 요렇게 생긴 요 구간에서 요 절반인 요 구간에서 요렇게 생긴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걸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근데 이제 이차함수의 요 꼭지점도 변곡점인데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인데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3차함수걸요. 저도 너무 옛날에 기억이 안 나는데 요렇게 생겼을 때 기울기가 0인 구간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잘라요. 이렇게 딱 자르면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 구간이랑 생긴 게 똑같아요. 그쵸? 완전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안 받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떨어지고 올라가 버려요.
얘는 그나마 낫죠. 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하면 그래도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전부 다 분할 매도하게 만들고 혹은 숏포지션 만들게 해놓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네. 해서 지금 타이밍이 맞아요. 정확히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에서 하락 여기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게 여기입니다. 지금 했던 거랑 반대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저점은 낮추는데 RSI 값은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리고 지금이 그 짝이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요. 고점은 갱신했어. 고점은 갱신. 네. 뭐 이렇게 되나? 고점은 갱신했는데 RS값 떨어지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고점은 갱신하는데 기울기는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기울기가 더 높으니까 RSI 값이 더 높은 거죠.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했는데 올라간다. 왜? 원래는 요렇게 돼야 맞는데, 원래는 하는 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상승해서 하락 추세로 딱 변경됐을 때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는 여기서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을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요번에는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나 3번이나 연속으로 발생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3번이나 연속으로 발생했는데 올라갔다.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짝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지금이 딱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 그러면 야, 속는 것만 알려주면 어떡하냐? 해서 안 속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다이버전스만 가지고 매매하지 않는다. 다이버전스만 가지고 매매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러면 다이버전스만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같이 쓰죠. 뭐랑? 엘리엇 파동이랑. 엘리엇 파동이랑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랑 같이 써도 괜찮죠. 해서 다이버전스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해도, 이런 리스크. 지금 다이버전스가 계속 뜨긴 뜨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추세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만 염두에 둬도, 이것만 염두에 둬도 속는 경우는 기회가 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차트만 봐도 다이버전스 어디서 생겼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알 수 있을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상승 다이버전스 떴겠고, 요렇게니까 상승 다이버전스 떴겠고, 요것만 알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점은 갱신하는데 기울기는 요렇게 떨어지다가 곧 요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떴겠고,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떴겠고, 이것만 알면 사실 다이버전스 뭐 애써 막 공식대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캔들로 그냥 보여요.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 떴겠네. 그럼 올라가는 추세가 조금 힘이 좀 줄어들긴 한 거네. 근데 여기서 추세가 힘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갈 것도 염두에 둬야 되네. 그러면 이런 거를 보고 쉽게 말하면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엘리엇 파동 안 보고, 엘리엇 파동은 지금 설명이 너무 기니까, 볼린저 밴드를 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볼린저 밴드가 지금 중심선 위에 있는데 중심선 위에서 잘 지지받으니까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좀 매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선 뚫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주니까 이때 좀 매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락 다이버전스 떴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 자체를 대비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떴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이버전스로 얼마 벌었습니다.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버전스에서 속는 경우는 이렇게 있다.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다이버전스 떴는데 하락 다이버전스 떴는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 그다음에 하나는 하락 다이버전스 떴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좀 보조로 보시는 게 좋겠다. 볼린저 밴드도 보조, 네, 다이버전스도 보조, 네, 이런 식으로 보조로 보셨으면 좋겠다 인 거고, 네,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뭐냐면 다이버전스란 고점을 갱신했는데 RSI 값, 고점을 갱신했는데 RSI 값이 이렇게 고점 갱신했는데 RSI 값이 떨어지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하락한다. 근데 예외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으나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나도 모른다. 네, 나도 모른다. 이렇게만 배운 사람은 지금 저처럼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뜯어보고 제대로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제대로 알아야지만 맹신하지 않게 된다. 네. 모르기 때문에 맹신하게 된다.